선생님 저 50분에 시작한 거예요. 55분에 가르치고. 네, 알았어요. 왜요? 얘기해요. 자, 보세요. 지금부터는요. 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요. 이제 계산할 건데, 앞에서도 계산했거든요. 대입하는 거. 그죠? 근데 지금부터 어떻게 계산하는 얘기를 할 거냐면, 이런 걸 할 거예요. 발산하는 것 가지고 계산하는 얘기를 할 거예요. 발산하는 걸 가지고 계산하는 얘기를 할 건데, 진동하는 것 가지고 계산하는 거 좀 무리겠죠. 그지? 예, 규칙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 이제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발산하는 것들 중에서도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무한대로 발산하는 거 있죠.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 이제 이런 얘기가 계산이에요. 계산인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냥 이건 보면 되는데, 내가 무한대랑 둘이 서로 더해요. 이런 계산을 할 수 있을 거냐? 이제 이런 얘기인데, 계속 커지는 거랑 계속 커지는 거랑 더해요. 그럼 얼마가 되겠어요? 당연히 계속 커지는 값이 나오겠죠. 답이라고 하기도 뭐하고, 그냥 얘는 무한대가 될 거예요. 그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뭐 이무한대 이렇게 쓰면 안 돼요. 계산식이 아니에요, 이건.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계산 하나하나에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무한대를 곱셈을 해요. 그럼 막 커지는 애랑 곱했으니까 당연히 막 커지겠죠. 그지? 얘도 별로 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쵸? 뭐 여기서 할 만한 얘기가 아니란 건 뭐냐면 수렴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내가 답을 낼 수가 없더라 이 얘기야.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안 합니다. 알겠죠? 하나만 알아. 그러면 나머지 사칙연산 중에 두 개가 남았는데 그 중에서 일단 얘부터 먼저 할 거예요. 무한대분의 무한대다. 자, 이렇게 생긴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할 건데 얘도 숫자는 아니니까 뒤에다가 이렇게 꼴이라고 모양이라고 얘기를 일단 붙여줍니다. 자,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의 계산을 할 건데 목적은 뭐냐면 내가 아까 2번에서 여기 써놨던 거 2번에서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계산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걸 통해서 얘를 답을 내는 게 목적이야. 그래서 이제 다시 A단계로 넘어갈 건데 어디를 보시냐면요. 20번 여기 있는 문제들부터 잠깐 볼게요. 예를 들어서 예고로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다 볼까요? 자, 20번 얘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20번 같은 케이스는 문제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자, 분모는 2n-3이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n 플러스 5다 이렇게 생겼죠. 자, 이렇게 생겼는데 얘를 한번 계산해 보래요. 그러면 아까 배운 것처럼 뭐 얘를 그래프로 그린다든가 숫자를 나열해본다든가 뭐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처리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방법을 달리해보자 이거야. 알겠죠? 방법을 달리해서 분자랑 분모를 수열로 한번 인식을 해보자고. 됐어요? 그러면 분모는 무한대로 가는 거 맞아요? 분자도 마이너스 무한대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냥 방향성 무시하고 보면 무한대로 가는 게 맞죠? 이해돼요? 그래서 얘를 이름을 뭐라고 붙일 거냐면 대입을 해봤더니 무한대로 가고 대입을 해봤더니 무한대로 가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다 라고 이름을 일단 붙여놔. 됐죠? 그럼 얘를 계산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할 수 있어.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면 내가 여기서 식을 잘 변형해서 혹시 다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핵심이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꿀 수 있을 거냐면 여기서 제일 큰 항을 하나 찾는 거야. 제일 빨리 커지는 애를 찾는 거야. 그럼 누가 제일 빨리 커지냐면 여기에 있는 EN이나 계속 무시하면 여기에 있는 A나 이렇게 1차식으로 표현된 애들이 커지는 요인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수렴할 수 있게 똑같은 애로 나누기를 하는 거야. N으로.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N으로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리고 나서 식을 다시 정리해서 쓰면 이렇게 생긴 식으로 써지는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2, 아니 분모는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마이너스 n분의 3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인데 마이너스 1에 플러스 n분의 5다.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얘는 수열 4개로 문제가 보이는데 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이랑 n분의 5라는 수열이랑 2랑 마이너스 n분의 3이라는 수열 이렇게 보여요.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될 거냐면 분자부터 쓰면 마이너스 1로 수렴하고요. 얘는 0으로 수렴하죠. 분모도 마찬가지인데 2로 수렴하고 0으로 수렴하죠. 그리고 다 수렴했으니까 계산이 가능한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면 답이 얼마라고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나와서 수렴하는 값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야. 돼요 이게?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장 큰 항으로 나눗셈을 하면 수렴하는 애들로 다 각각이 바뀔 것이고, 그럼 그 수렴하는 애들로 바뀌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2번에서 배웠던 성질을 통해서 계산이 가능할 거다. 이런 논리로 계산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극한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지. 하나 더 해볼게요. 이해되죠? 자, 1단계 문제 3개가 있는데 이게 다 중요해요.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해봅시다. 21번인데 자, 21번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번에는 n 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2예요. 그 다음에 n 플러스 2예요.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 있는데 이 녀석의 극한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합니다. 자, 그러면 얘도요. 제일 빨리 커지는 무한대분의 무한대인 거 확인했으면 무한대 분의 무한대죠. 그지? 그걸 처리를 확인을 했으면 이걸 처리하는 거야. 여기서 제일 큰 항이 누구냐면 얘가 제일 빨리 커지는 얘가 제일 큰 애죠. 얘로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눗셈을 하는 거야. 얼마로 나누냐면 n 제곱으로 나누시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n 제곱으로 나누세요. 까지 이해돼요? 그러면 둘 다 분모 분자를 동시에 n 제곱으로 나눴으니까 1을 곱한 거랑 똑같아요. 식의 변형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극한값을 계산해라 라고 했을 때 저 위에 있는 거나 지금 내가 밑에 쓰는 거나 극한값 계산이 동일하다는 뜻이야. 1이고 얘는 n 제곱분의 2고 분자도 n분의 1이고 더하기 n 제곱분의 1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것과 무관하다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를 바라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얘 수열이 이렇게 보인다는 거죠. 얘는 1로 수렴하고 얘는 0으로 수렴하고 분자도 0으로 수렴하는 것과 0으로 수렴하는 것의 합이죠. 그러니까 계산은 이렇게 처리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답은 얼마라고 나오는 게 맞아요? 0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돼요 이게? 내 목적이 뭔지 알겠어요? 이걸 다 수렴하는 애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변형할 수가 있다는 얘기야. 그걸 통해서 처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됐죠? 하나 더 해볼게요. 자, 그러면 22번. 자, 22번인데 22번은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 다음에 n 제곱 마이너스 2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 세제곱이고요. 더하기 6 곱하기 n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n이다. 자, 이렇게 생긴 수열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리고 얘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누가 제일 크냐면 얘가 제일 커요. 그죠? 자, 머릿속 잠깐만 한번 조금만 해보자. 봐봐. n 세제곱이 제일 커. n 세제곱으로 나눴어요. 그러면 얘는 n 세제곱으로 나누면 처리됐죠? 근데 분모가 문제야. 분모를 n 세제곱으로 나누면 n분의 1 마이너스 n 세제곱 분의 1이에요. 그러면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죠. n 세제곱분의 1도 0으로 수렴하죠.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수렴하는 걸로 바꾸기는 했는데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돼요. 이해돼요? 분모가 0이 되는 케이스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난 계산을 못하죠. 그러니까 그거는 막자 이거야. 알겠지? 그래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할 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게 맞아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가장 큰 항을 찾아서 분모 분자를 동시에 나눗셈을 해서 얘 답을 낼 거예요.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꿔서. 근데 얘가 분자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누었을 때, 분자의 가장 큰 항이 있었을 때에는 분자는 수렴을 하는데 분모는 0으로 수렴하는 모양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또 계산이 안 되니까 0으로 나누어서 계산이 안 되니까 이때는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눌 거예요. 항상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누어서 0이 되는 거는 막을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얘를 처리를 할 때는 누구로 나누는 게 맞냐면 n 제곱으로 얘도 n 제곱으로 나누는 게 맞다는 거야. 그러면 얘는 처리를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돼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는 1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고요. 마이너스 n 제곱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n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6이고 마이너스 n분의 1이고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분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이죠. 근데 분모는 어떻게 될 거냐면 미안해요. 분자는 어떻게 될 거냐면 6이고 0인 건 맞아요. 두 번째, 세 번째는. 근데 얘가 어떻게 돼요? 얘가 아직도 무한대로 가고 있죠. 그럼 분모는 계속 1이라는 값에 수렴을 할 것인데 분자는 어떻게 된다는 건 계속 커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는 거예요? 발산하는 거예요? 발산하죠. 답은 무한대로 갑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자, 그래서 얘는 수렴하지는 않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무조건 수렴한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지? 예.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직 안 끝났어? 자,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일단 답지는 다 이런 식으로 풀어요. 무조건 일단은.
알겠죠? 답진 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고요. 서술형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렇게 쉬운 걸 서술형에 내는 학교는 거의 없습니다. 알겠죠? 시험 문제로는 안 나와요. 근데 서술형 문제로는 안 나오는데 무조건 시험에는 나와요. 구하라고는 합니다. 알겠죠? 무조건 점수 맞으라고 내는 문제이긴 한데 냅니다. 알겠죠? 수능에도 나와요. 알겠죠? 다 나오기는 합니다. 그러면 얘를 풀 때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게 아니라 답지에서 이렇게 푸는데 우리는 얘를 이렇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뭐냐면 얘가 어떤 형태냐면 차수를 서로 비교를 해봤을 때 20번 같은 경우에는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하고 차수가 동일한 형태예요. 그쵸? 둘 다 1차입니다. 그지? 그러면 내가 분모의 가장 큰 항이랑 분자의 가장 큰 항이랑 동일하기 때문에 분자의 가장 큰 항, 분모의 가장 큰 항을 제외한 나머지는 일단 0으로 수렴할 거예요. 그리고 분모의 분자의 가장 큰 항은 개수만 남을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얘의 모양을 보니 개수가 최고차의 개수가 2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나머지는 다 0으로 수렴하고 결국 2와 마이너스 1만 남을 거다 그 얘기지. 그래서 답을 처리할 때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맞냐면 얘는 분모 분자의 개수의 비율대로 처리를 하는 게 맞아요. 보자마자 답이 마이너스 2분의 1이구나 라고 보인다는 얘기야 사실은. 내 말이 이해되죠? 알겠죠? 실제로 오늘부터도 계산을 할 때 이렇게 한 번은 해봐요. 한 번은 해보는데 오늘부터 다항식분은 다항식이라면 이렇게 처리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냥 분모나 분자 중에 차수가 누가 큰지를 확인하는데 첫 번째로 만약에 차수가 동일하다라고 치면은 그때는 개수의 비율을 답으로 쓰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는 뭐였냐면 얘는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 중에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큰 케이스였던 거예요. 그럼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누었을 때 분자는 둘 다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됐지? 분자는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나올 수밖에 없으므로 얘는 얼마 분의 0이다. 이렇게 생긴 모양의 극한값을 항상 가질 거고 그래서 극한값은 0일 수밖에 없어요. 돼요? 이해? 그래서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다라고 치면 그때는 그냥 답을 0이라고 그냥 계산할 필요 없이 대답하면 돼요. 마지막 분모의 차수하고 분자의 차수하고 만약 분자의 차수가 커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는 0으로 분모는 어떤 특정 값으로 수렴하는 게 맞아. 그렇잖아? 분모의 가장 큰 항으로 나눌 거니까 분모의 최고차의 개수가 개수로 수렴하는 게 맞아. 근데 그때 분자에는 항상 무한대가 남아있을 거란 얘기야. 그러니까 얘는 수렴하지 않는 모양이 되는 게 맞죠. 얘는 그래서 발산합니다.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발산합니다. 계산을 못한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됐어요? 그러니까 얘를 분모에 가장 큰 항으로 나눈 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계산할 때 또 다른 원칙인 차수 비교를 통해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거 문제를 없으니까 이제 B단계로 가야 되는데 B단계로 한번 가봅시다. B단계로 한번 가보시면 가요? 아직? 언제 간다고? 아니요 안 가도 돼요. 자 보세요. 51번 볼래요? 51번 대표형 51번 볼래요? 51번에 보시면 풀어볼게요. 봐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1번에 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근데 그냥 정리해서 쓸게요.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이고 얘는 n제곱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생긴 극각값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논리적으로 풀 때는 분모 분자를 분모의 가장 큰 항인 n제곱으로 나누어서 접근을 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다는 거지. 그냥 장난 좀 쳐보면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다는 거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n제곱 마이너스 3n이다 이렇게 써있는 거고 분자도 마찬가지로 n제곱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써있다는 얘기야. 얘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얘기야.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누구만 관심이 있어요? 차수가 그냥 큰 항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의 차수가 동일해요. 그러니까 얘는 답이 어떻게 보일 거냐면 이렇게 보이는 거야. 1분의 1이다 이렇게. 그래서 답을 얼마라고 써주면 돼요? 1구나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뜻이야. 이해돼? 그러니까 거기서 말한 3분의 10은 답이 당연히 아닙니다. 이해돼요? 됐어요? 이게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야. 수열의 극한 무한대분의 무한대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2번도 봐봐. 2번. 자 2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그 다음에 여기는 n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n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봐봐. 이걸 뭐 차수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그냥 억지로 얘기를 해보면, 얘는 분모는 1차인데 분자는 2분의 1차인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분모의 차수가 더 크죠? 그러니까 답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의 차수가 더 크면 0으로 수렴할 거라고. 그러니까 얘는 극한값이 그냥 0인 거야. 여기는 이해돼? 됐어요? 루트 2가 아니라고. 그러면 3번 봐봐. 예, 잘 가세요. 5시 반이에요. 늦지 마요. 네. 자, 3번도 봐봐요. 3번. 3번은 뭐라고 써있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얘도 이렇게 보이는 게 맞다는 거야. 얘는 5n이야. 그지? 근데 분자는 뭐라고 써있는 거냐면 봐봐. 루트 n 제곱이야. 야, 얘도 1차고 얘도 1차니까 차수가 동일하지. 이 뒤에 나오는 얘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떨거지 같은 애야. 5n이야. 아무런 의미도 없어. 계산에서는. 이해돼요? 그럼 이렇게 써있다는 거야. 그럼 얘는 극한값이 얼마라고 취급을 해주는 게 맞냐면 봐봐. 얘도 1차고 얘도 1차잖아. 그러니까 그 녀석의 비율이 얼마? 5분의 얼마? 루트 1이겠죠? 예,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야. 또 답을 쓸 때는 당연히 5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되지. 되니 이해?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자, 하나 더 해볼게요. 봐봐. 그럼 이거 원칙적으로 풀면 이렇게 푸는 거야. 원칙적으로 풀 때는 간혹 루트 들어간 건 그런 계산을 할 때도 있어서 원칙적으로 풀 때는 분모의 가장 큰 항이 누구로 나눠요? n으로 나눠요. 그러면 얘는 5로 바뀌는 게 맞죠? 분자 봐봐. 루트가 있기 때문에 n이 근호 안으로 들어가면 n 제곱이 되는 게 맞죠? 나눌 때. 그래서 얘를 n 제곱으로 나누게 되기 때문에 1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n분의 5고요. 이렇게 생기는 식이 돼요. 그럼 얘는 0으로 수렴하니까 답은 얼마가 되냐면 분모는 5로 수렴하고 분자는 루트 1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답이 5분의 1이에요. 실제로 풀 때. 예, 나눗셈을 이용해서 풀면. 돼요, 이해? 그래서 하나 조심해야 되는 게 만약에 루트가 있는 식을 볼 때는 루트 안을 나눌 때는 근호 안을 나눌 때는 뭐 여기가 제곱근이 그냥 2일 때는 2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예, 분모 안에 그러니까 근호 안에서는 n 제곱으로 나눠야 돼요. n으로 나눴으면 항상 2배를 차수를 높인 다음에 나누는 게 맞아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4번도 볼게요. 4번. 4번은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얘는 루트 16n 그 다음에 플러스 4고요. 그 다음에 루트 n이에요. 자, 이렇게 생긴 거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건데 대답해봐. 이거 얼마예요? 이거 얼마 나오겠어요? 그쵸? 4분의 1 나오는 거 맞죠? 보여요? 누가 최고차예요? 루트 n. 얘도 루트 n. 그러니까 그 녀석의 개수인 루트 16하고 그 다음에 루트 1만 남으니까 답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다는 뜻이야. 이해돼요? 이걸 내가 맨날 실수 안 하려고 이렇게 써요. 예, 됐죠? 자, 그럼 5번도 볼게요. 5번은 저렇게 써있는 것보다 전개돼서 써있는 모양이 훨씬 편하니까 좀 정리를 해보면 자, 분모부터 정리를 해보면 이게 이렇게 생겼겠네요. 8n 세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인가? 그죠? 12n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은 6n이겠네? 6n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1이에요. 뒤에 거. 분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n 세제곱의 마이너스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n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n이고요.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생긴 거 맞죠? 그럼 이 녀석이요.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보이는 거냐면 얘만 보이면 되는 거. n 세제곱, n 세제곱. 나머지는 어차피 다 나누면 0으로 수렴해. 누구만 중요하냐면 8하고 마이너스 1만 눈에 보이면 끝이야. 극한값은 얼마 나오는 게 맞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1이다. 이렇게 나오는 게 맞죠? 이해돼? 이렇게 풀면 된다는 얘기. 별로 안 어렵죠? 무한대분의 무한대가 일단 수열의 구간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제 나온 문제로 나오는 건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봐봐. 지금 그냥 바로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면 유형 5번인데 5번도 한번 해봅시다. 유형 5번인데 한번 일단 해봐요. 54번 문제 있는데 54번 문제 한번 풀어보고 그 다음에 한번 풀어봅시다. 54번이에요. 54번. 예, 한번 풀어봐요. 시간 좀 줄 테니까 54번만 한번 풀어봐요. 대표 유형. 풀리나? 미 풀어놔서 재미가 없겠네요. 이해돼요? 네. 별로 안 어렵죠? 네. 네. 시연아, 풀만해? 네. 졸려? 네. 희주 이제 안 졸리죠? 저요? 네, 또 뭔가 얘기할 것 같아. 아니에요. 네. 안 졸려요. 네.
그 얘기 할 것 같았어요. 준수야 졸리니? 이제 좀 괜찮아? 너무 여기 지금 여러 번 많이 하고 있는 거 같지 않아요? 그죠? 네. 금방 해결이 되니까 이번 주만 지나면 여기 있는 문제가 연습 문제까지는 우리가 안 풀어서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요. 예, 풀다 보면 조금 막히는 것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밌을 거라고요. 정석 연습 문제까지는 아직 안 했으니까 잘 해보세요. 숙제는 아마 한 유형 한 10개 정도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안 맞아요. 그 중에 A단계는 나랑 다 했으니까 그냥 집에 가서 읽어보면 돼요. 알겠죠? 웬만하면 A단계는 다 풀어줄게요. 왜냐면 쉬우니까 내가 풀고 어려운 건 니들이 풀어와요. 알겠지? 근데 B단계에서도 대표형 수준은 거의 다 풀 거니까 숙제는 막 되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유형 10개라고 해도. 자, 54번을 내가 풀라고 했는데 54번 풀라고 했는데 네, 혹시나 그냥 걱정돼서 어제 이거 똑같은 내용 4학년들하고 같이 또 했는데 이렇게 써보니까 웃더라고. 니네들도 웃었으면 좋겠는데 봐봐. 이거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n제곱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2 더하기 n제곱 플러스 1분의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맨 마지막은 n제곱 플러스 1분의 n 이렇게 쓰는 거야. 됐죠? 똑같죠? 그러면 그래가지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얘도 0으로 수렴하고 다 0으로 수렴했고 얘도 0으로 수렴하겠네. 분모 차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답이 얼마예요? 0이요 라고 생각해서 답을 고르시면 안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아니야 혹시 높아지면 한 거야. 그냥 장난치는 거야. 이렇게 푼 사람 없죠? 예, 없네요. 그냥 나 혼자 뻘짓한 거죠. 그지? 예, 이렇게 풀면 안 돼요. 근데 왜 안 돼요? 라고 물어보면 되게 애매해. 왜 안 되냐면 여기에는 일반항을 써야 돼요. 일단 이렇게 생긴 점점점으로 쓴 일반항은 없어요. 이해되죠? 그리고 무한히 수렴하는 걸 다 더한다 이런 개념도 없습니다. 알겠죠? 성질을 쓰려면 정확하게 다 구체적으로 몇 개 있는지 누구 있는지 다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을 처리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처리하시면 안 되고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여기에 n제곱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셔서 여기 있죠? 요값이 결국에는 뭐라고 나올 거냐면 얘만 따로 쓰면 2분의 n에 n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 수정리는 이렇게 해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2배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 분의 n이다.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세부창이 n제곱이고 n제곱이고 개수는 2고 1이니까 답을 2분의 1이다. 이렇게 써주는 게 답이에요. 알겠죠? 위에처럼 혹시라도 생각을 만약에 한 번이라도 했다면 이거는 그냥 아닌 겁니다. 알겠죠? 저렇게 처리하시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요. 하나 더 할게요. 유형 6번인데 지금 내가 쓰는 거는 증명 없이 그냥 씁니다. 증명 없이 그냥 쓰는데 뭐냐면 유형 6번 얘기는 이거예요. 원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a에 그 다음에 여기다 그냥 n에 관한 식이라는 의미에서 fn이다 이렇게 쓸게요. n에 관한 식이다 라는 뜻으로 fn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쓴 극한값을 구해라 라고 쳤을 때 난 요거의 극한값을 로그 a에 그 다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fn이다. 얘가 수렴해야 돼요 물론. 자, 그래서 얘가 수렴한다는 조건이 있을 때, 얘가 수렴한다는 보장이 있을 때 이렇게 생긴 식을 로그랑 리미트 자리를 바꿔가지고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얘가 알파로 수렴했다라고 치면은 답을 로그 a의 알파다 이렇게 쓰셔도 돼요. 알겠죠? 원래는 증명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증명 없이 그냥 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냥 기억을 해둡시다. 이해되죠? 자, 그래서 로그가 붙어있다. 리미트 안쪽으로 로그가 붙어있다. 그러면 일단 로그 떼내고 이 안에 있는 로그의 진수만 극한값을 구해서 로그 다시 붙여서 극한값이라고 계산하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하나 풀어보면 자 58번인데 58번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그리고 계산을 이런 걸 시켰어요. 로그 2고요. 그 다음에 2n 플러스 1이고요. 더하기 로그 2에
2n-1이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배의 로그 2n, 그 다음에 n 더하기 1이다. 이렇게 생긴 극한값을 구하라고 한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를 일단 로그 성질을 이용해서 좀 정리해서 쓰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로그 2n, 그 다음에 얘랑 얘랑은 진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2n 플러스 1하고 2n 마이너스 1의 곱이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뺄셈이니까 진수끼리 나눗셈 분모로 갈 건데 여기에 있는 2라는 숫자는 여기 진수의 지수자리로 가면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n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눗셈을 한 거야.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되는데 로그 안쪽에 있을 때 그냥 로그 2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것에 극한값을 먼저 따로 구하는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n 제곱 플러스 뭐 2n 플러스 1 별로 안 중요하죠. 그 다음에 얘도 4n 제곱이 중요하지 뒤에 마이너스는 안 중요해요. 됐지? 그럼 이렇게 썼을 때 극한값은 얼마라고 나올 거냐면 1분의 4라고 나와서 이 녀석의 극한값이 4라고 나오니 답은 로그 2에 4라고 써주면 된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그래서 답이 얼마다? 2다. 이렇게 쓰면 끝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냥 왠지 물어보지 마시고 이건 그냥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만약에 진수가 로그에 붙어있는 진수가 수렴한다면 그냥 그 수렴하는 값에다 로그 붙여서 답을 내시면 돼요. 이런 형태의 문제는. 됐어요? 이해? 예. 자,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말하는 상 같은 어려운 문제는요, 대부분 그냥 계산의 처리가 약간 복잡한 것일 뿐이고, 뭐 로그의 성질이 조금 더 쓰였을 뿐이지, 그렇게 대단하게 본질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은 아니에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그냥 계산 문제니까 한번 집에서 처리를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 7번을 풀 건데, 이제 정석이 없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정석이 없는 문제들이 나오고, 이 문제들은 중요해요. 유형 7번부터는 또 중요해요. 자, 유형 7번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다는 거냐면요. 상대극한에서도 이렇게 생긴 문제들을 또 다룹니다. 그리고 미정계수 결정하는 문제들은 언제나 중요해요. 항상. 그리고 얘네들은 뭐 나중에 미분이나 에서도 계속 활용돼서 똑같은 비슷한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 건데 61번 문제를 풀 건데 미정계수 결정이에요. 제목을.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어떤 분모 분자에 있는 다른 값들 중에서 누군가를 빈칸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빈칸에 들어갈 말이 얼마일 것이냐 이제 이러한 질문들을 한다는 건데 그냥 원칙대로 풀면 돼요. 61번인데 61번의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는 어떻게 생겼냐면 3n의 마이너스 2다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an의 세제곱이고 분모의 b의 n이고 그 다음 플러스 2다. 제곱이네요. 상관없지만 그 다음 여기가 얼마냐면 3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지? 한다. 보세요. 그러면 아까 잠깐 얘기를 했는데 약간 스쳐 지나가던 얘기를 해서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뭐라고 했었냐면 여기에 어쨌거나 수열들을 가지고 만든 요것도 그냥 하나의 수열처럼 취급해라 라고 성질 얘기할 때 한번 했어요. AN이라는 수열이 있고 BN이라는 수열이 있는데 걔네들이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눠서 만들어진 건 그냥 수열이야. 얘도 그냥 수열 한 개야. 그죠? 이렇게 생긴 수열이 어떻게 된다고요? 3이라는 극한값을 가지면서 수렴할 거라고요. 까지 이해돼요? 됐죠?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 수열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얘가 수렴하는데 n이라는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여기 분모는 무한대로 갈 것이고 얘도 보니까 모양도 일단 분자도 무한대로 갈 거예요. 그지? 그럼 얘는 결국에는 무한대분의 무한대 꼴인데 수렴한다는 얘기야. 그럼 옛날에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배웠던 거 생각을 해보면 얘는 차수 비교를 통해서 극한값을 계산할 수가 있는데 수렴하는 모양은 크게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분모 분자 차수가 동일해서 어떤 특정 값이 나오는 수렴 모양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분모의 차수가 더 커서 0으로 수렴하는 모양이 하나가 있었죠. 근데 얘는 그 둘 중에서 두 번째 건 아닐 것 같아. 그치? 왜냐하면 0이라는 값이 나오진 않았잖아.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면 3이라는 값으로 수렴했다는 것 자체가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인데 얘가 극한값이 0이 아닌 알파라고 나왔다는 말 자체가 의미상으로는 무슨 의미가 되는 거냐면 분모랑 그 다음에 분자랑 차수가 동일했다라는 뜻이야. 근데 모양상으로 봤을 때 얘는 분모랑 분자의 차수가 동일하지가 않죠. 그지? 얘는 2차인데 얘는 1차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는 거냐면 여기는 2차가 원래는 없는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지.